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는 오늘 상임위 9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행안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의 이슈, 오늘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9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법사위가 또 오늘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만장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법사에서는 오후에 또 군사법원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어서 오전에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또 국회에 와서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발언 시간이 좀 작다고 해서 조금 전까지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보고 들어왔는데요.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쭉 보면은 검사 탄핵 같은 지난 그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도 좀 극명했던 것 같고 또 재판 소원제 현재 이제 그 재판 소원 제도를 이제 두는 걸 일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심제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이제 질문들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부분 중에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헌재 소장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헌재의 가치를 높이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헌재에서 분명히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발언, 예.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마치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재판 소원을 둘러쓰고 일각에서는 사심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법원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정쟁적 요소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후에 군사법원 3시부터인가 이제 그 국감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 사실 특수한 사안에 다르기 때문에 약간 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 좀 논란이 있었고요. 예. 전현희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경사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좀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예. 결국 군사 재판 내에서조차 직급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께서는 오전에 헌재에 대한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간의 고성도 좀 오가고 상당히 설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그 국감, 예. 법사위 국감을 딱 방향성이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무죄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죄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해산을 시켜야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국감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건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는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교묘하게 민주당이 헌재에서의 어떤 파면 결정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거를 좀 각인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대장동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줄탄핵,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줄탄핵이 국무회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면 예. 그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과연 내란인가의 여부는 전 차분하게 법적인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재판 소원제 이 관련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소원제가 사실상 헌재와 대법원이 있을 때 우리는 대등한 기관으로 보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낸 사안에 대해서 헌재에서 사실상 재판 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심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민주당이 사심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근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도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되고 그 나아가서 4심제까지 해야 된다면 기울어진 헌재 구성 상황을 봤을 때 본인한테 무죄를 내릴 가능성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리고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의 내란이 계엄이 곧 내란이란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을 얽어매어서 해산까지 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법사위는 이번 주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대법원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를 했고 엊그제 수요일에는 현장에서 현장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안내를 받아서 내부 현장 검증 법정도 둘러보고 해서 이제 대법관 증언에 따른 시설 점검도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이제 로그 기록 같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이제 세 번째 국정감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각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3차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1차, 2차 국정감사 때 대법원이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전현희 의원도 참 지적을 했는데요. 전자기록만인 것을 보는 것은 불법인 그 상황에서 그럼 종이 기록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관련 자료를 대법관들이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관 관계자들 또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조차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양이 방대하죠? 7만 쪽이라고. 그렇습니다. 7만 쪽이면 한 트럭 분량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3차 국정감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없던 너무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그 가장 논란이 됐다는 부분은 구속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이건 역시 이례적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예. 법원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3차 국정감사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분들, 개딸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7만 쪽에 해당되는 그 방대한 자료를 하나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대법관은요, 1년에 4천 건을 맞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10건 정도 이상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많은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들이 그거를 요점을 정리합니다. 쟁점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제대로 법 적용이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88페이지의 많은 분량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추미애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졸속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확정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때 반대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느냐. 그때 좋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건 무조건 무죄다. 자기가 소통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추미애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도 법원이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재판부 특히나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해서 특검과 탄핵을 운운하고 이렇게 사실상의 청문회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가 과잉 어떤 사실상의 어떤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차 국감 여부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행안위가 오늘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높은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 국민적 관심사로 이제 떠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한 부당성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캄보디아 사태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캄보디아 내에서의 한국인 납치인 구금 사건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를 했었고 지난해에 외교부를 통해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전담 경찰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은 ODA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합동 대응팀이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협조가 늦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캄보디아 의회 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던가 또는 국정원, 경찰, 의원들까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구출이라던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문이고요. 법원에서 체포를 풀어주게 된 것도 본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또 하나 방미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도 우리가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던 바인데 이것을 마치 본인을 겨냥해서 한 것처럼 자꾸 발언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라고 봅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쟁점이 됐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뭐 전 정부 탓, 현재 정부 탓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만 제가 볼 때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3개월째 공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40여에 가까운 대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지금 내보낼 사람조차도 지금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제 알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지난주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에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20대 청년이 죽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이런 납치 감금 관련해서 외교부나 대사관 쪽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다 보니까 이른바 실세 정치인이라는 박찬대 의원을 통해서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뒤늦게 이제 외교부에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뭐겠느냐?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아쉽게도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기보다는 전 정부에 대한 죽이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난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감사원이 그거를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는 징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체포영장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장관 시절에도 두 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교정을 했죠.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한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을 하면 사실상의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입틀막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생명과 안전에 의해서 지금의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은 이제 발생이 됐고 지금은 이제 뭐 수습 단계라고 할까요? 정부도 이제 긴급 대응팀을 이제 파견해서 구금자 60명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송환을 논의하고 있고 외통위도 다음 주 수요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뭐 여야 모두 이제 각종
대책을 이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이라는 정부의 좀 대응과 관련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여야 상관없이 외통위 차원에서 현장에 더 신경을 쓰고 민생 문제를 쓴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관 증원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이건 현지 교민들이 계속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이 공조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구금이라든가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해 송환이 늦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공조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 우리가 수사에서의 국제 공조 체계라든가 또 현지 경찰과 파견 문제라든가 보다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안전이 대폭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기영 대변인 어떤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면 국정원이 네. 이른바 이제 진보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어떤 역할이나 그다음에 능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검찰이 국제사회에서의 경찰도 능력이 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마약이나 예. 어떤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의 네트워킹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어떤 검찰을 악마화해서 사실상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사기관이란 건 사실상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기관의 어떤 개편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기관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좀 키우는 쪽으로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제 과방위에서는 여야 연간의 욕설 문자 공방으로 해서 시작과 동시에 파행으로 이제 이어졌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뭐 원색적인 언쟁이 이어지면서 국감이 결국 6시간이나 이제 늦게 시작되면서 위원장이 피감기관에게 이제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또 감사원 감사를 위해서 모였지만 전날 있었던 그 대법원 감사를 놓고 또 여야 연간에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또 정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감 초반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 간의 이런 어떤 공방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웅 대변인도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아마 네. 국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욕설이 나온 것은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네. 특정 국회의원에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2번이나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네. 경위가 어떻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감사를 보통 국회의 시간,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실정을 얼마나 잘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 의원들 경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언성을 벌이거나 또는 본인의 발언 시간 이런 것을 놓고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야당의 실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을 근거로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냐인데 예. 지금 뉴스를 보면 많은 국민들은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야당이 야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고 전략을 다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일부 이제 국감 현장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네. 지금 1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민생 현안이라든지 국정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이제 국감장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도가 되니까 이제 국민적인 또 네. 불신이 쌓이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이제 언론이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보면 예. 특이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어떤 충돌과 갈등 양상을 보도하는 면이 있는데 예. 저도 뭐 기자도 했고 그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제 진영의 한쪽으로 일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이번 국감 참 암담합니다. 참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과방위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의 여당의 추미애 위원장이나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께서 네. 본인은 플레이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야당 국감이란 건 국민들의 예. 궁금증 그리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지 이분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에 있어서 실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와서 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과방위에서 나왔던 욕설 이 논란도 사실상
그 박정훈 의원께서 김현지 관련해서 비판적인 어떤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하고 욕설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멱살잡이까지 했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전 그렇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네.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입법과 행정의 힘으로 사법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야당을 사실상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일단 이번 국감이 22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국정감사고 그 사이에 여야가 또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4개월 정도 됐고 실제로 이제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들도 이제 장관을 한다든지 뭐 얼마 되지도 이제 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첫 주에 또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짧게 좀 조언을 한마디 좀 이렇게 남은 이제 2주 또 국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좀 한마디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답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레카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쯔양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나와서 굉장히 용기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꼭 만들어달라 떨리는 목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점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좋은 질의였고 또 출석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용기를 내서 나온 좋은 질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뭐 좋은 내용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의회 좀, 정치라는 건 이제 법에 더해서 네.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땐 여백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적에 너무나 의존하다 보면 예. 정치라는 거에 설 공간이 없습니다. 말라 버리기 때문에 예. 가진 게 많으신 여당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